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4시 태백산 석굴에서 한 수도자가 50년간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스러질 듯 메말랐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듣는 이의 가슴을 관통했다. 때가 왔다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그가 전한 예언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고서의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그 고서는 조선 후기 한 은둔자가 남긴 것으로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채 2024년 겨울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발견자는 오래된 한옥을 수리하던 목수였는데 석가래를 뜯어내다가 우연히 기와 틈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책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문서로 여겨졌지만 그 내용을 해독한 한문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0년 전에 쓰인 글이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묵의 수도자 현묵과 영견의 기록자로 불리는 조선의 은둔자 해광. 이 두 존재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시대조차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현묵은 평생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해광은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는 기록을 통해 미래를 꿰뚫어 보았다. 대조적인 삶의 궤적을 걸어온 두 사람이 같은 비전을 보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광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큰 물결이 동방의 땅을 휩쓸고 지나간 후 용의 실족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1950년의 전쟁과 1997년의 경제 위기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하늘의 새가 철장을 부수고 날아오를 때라고 표현한 해방의 순간도 그가 이미 내다본 미래였다. 현묵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몸짓과 그림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최근의 징조는 2023년 가을에 나타났다. 해광의 기록에는 검은 파도가 바다 아닌 곳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그에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 사건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다. 현묵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이 퍼져나간다는 경고를 전했다고 한다. 두 예언자의 신빙성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이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시간의 수렴점이었다. 해광의 기록에는 갑진년 7월 마지막 날 한낮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온다고 되어 있었고 현묵은 제자들에게 햇살이 가장 뜨거운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31일 정오, 바로 그날이 두 예언자가 일치하게 가리킨 운명의 순간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다.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눈이 마주치면 묘한 친밀감을 느끼는 일이 빈번해졌다. SNS에는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로 시작하는 글들이 폭증했고 그 내용들은 놀랍도록 유사했다. 꿈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했다.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눈부신 빛이 떠오르고 있다. 그 빛을 바라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분석했지만 정작 꿈을 꾼 당사자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치 인류 전체가 동시에 같은 주파수에 접속한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120년 대순환의 완성이라는 해광의 핵심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갑진년은 고통의 원이 마침내 닫히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때였다. 120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집단의식의 성장 주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마치 나이테처럼 인류의 의식이 한층씩 성숙해져 가다가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질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었다. 깊은 흠에서 치유의 빛이 솟아나며 개인의 아픔이 집단의 약이 되는 순간이라는 해광의 또 다른 예언도 점차 현실이 되어갔다. 7월 31일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나누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경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들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실패담, 좌절의 경험,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는 기존의 경쟁 중심적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다. 현묵의 예언 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동,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가져오는 자의 등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7월 31일 이후 각지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은 손님들로부터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급의 아이들이 전에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인다며 신기해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자연계에서도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났다. 해광이 예언한 겨울 무지개, 울리지 않은 종소리, 멈춘 샘물의 재시작 같은 현상들이 실제로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12월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무지개가 목격되었다. 기상청에서는 이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설명했지만 목격자들은 그 무지개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여러 사찰과 교회에서 종이나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종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환청이나 착각으로 여겨졌지만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었다는 증언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그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말라붙었던 샘물들이 다시 솟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오래전에 마른 것으로 여겨졌던 샘들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지하수 흐름의 변화나 강수량 증가 등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 시기와 규모를 고려할 때 자연과학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물리적 변화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다. 해광의 기록에 나오는 3만 명의 동시적 꿈, 같은 얼굴의 환상도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인물이 꿈에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린 그 인물의 모습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 인물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온화한 눈빛과 잔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독특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형언할 수 없는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꼈다고 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꿈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볼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꿈을 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이런 현상들은 해광이 예언한 손의 상흔, 3번의 거절, 황금빛 기운과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꿈에 나타난 그 인물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손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다는 것과 처음 만날 때는 거리감을 보이다가 세 번째 만남에서야 마음을 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감돈다는 증언도 많았다. 한편 이런 변화들은 다른 예언 전통들과도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였다.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동방광명설에서 말하는 해 뜨는 땅에서 시작되는 의식의 새벽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상처의 축복론, 즉 깨어진 곳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가르침도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진동공명론이었다. 이는 개인의 의식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같은 주파수로 동조된다는 이론이었다. 7월 31일 이후 나타나는 집단적 의식 변화가 바로 이런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각성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변화가 이웃을 변화시키며 이웃의 변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식으로 파급 효과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 해광과 현묵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새로운 진화 단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이 그린 미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있었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경계의 소멸이 가장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었다. 분열된 땅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자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뜻했다. 이어서 창조적 부흥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되었다. 해광의 기록에 따르면 대전환이 일어난 후 2년 내에 경제적 도약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문화적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대를 의미했다. 특히 한국이 이런 변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언어의 확산이었다. 현묵은 제자들에게 동방의 말이 천하에 퍼져 소통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해광의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한민족의 언어가 세계 공용어로 승격되어 진정한 소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국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어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철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두 예언자는 동시에 부정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만약 사람들이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려 한다면 무형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했다. 물질적 풍요는 그대로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체성 상실의 위험이었다. 해광의 기록에는 거울을 봐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희망의 이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대탈출을 시도하거나 아예 절망에 빠져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침체되면서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었다. 두 예언자가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개인과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다.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제시에 불과하며 실제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 예언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 열기였다. 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으로 인해 사람들의 직관력이 크게 둔화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직관적 인식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상처의 수용도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다. 개인적인 아픔과 실패 경험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동동조는 높은 주파수의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개인의 의식 상태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며 한 사람이 높은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이 두 예언자의 공통된 가르침이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신뢰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 문화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어 있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의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합의 의지도 중요한 요소였다. 사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이들에 맞서서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영적 민감성은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성취와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충만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2024년 7월 31일 정오라는 결정적 변곡점이 있었다. 그날 그 시각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경계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볼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두려움의 닫힘인가? 신뢰의 열림인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 것인가? 치유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런 의식의 변화는 점차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동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지구 전체를 덮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해광과 현묵이 공통으로 예언한 내용이기도 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인류 전체의 진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비전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이었다. 아무리 좋은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다.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고 각자 안에 잠든 구원의 씨앗을 깨우라는 것.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미래는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개인의 변화가 가족을, 가족의 변화가 사회를, 사회의 변화가 세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두 성자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완성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자가 되고 절망했던 자들이 희망의 전령이 되며 어둠을 경험한 자들이 빛의 안내자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120년의 고통스러운 순환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